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기업은 나노 신소재입니다. 일단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이 완전히 새로운 소재로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꽤나 빠르게 상승했었는데요. 그리고 최근부터는 다시금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한 기업이 어, 앞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지만 이 기업에 대한 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분석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일단 나노 신소재를 투자하는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예요. 이 CNT, 이 CNT 도전제가 아니면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도 물론 나노 신소재는 적자 기업도 아니었고 부채 비율이 아주 높은 위험한 기업도 아니었습니다. 부채 비율도 15% 이하입니다. 최근에 공장을 증설하면서 생산 설비를 갖추면서 부채 비율이 올라간 것이지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는 굉장히 히든 챔피언 같은 그런 느낌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성장 가치가 큰 것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매출이 디스플레이 소재, 그리고 태양 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에서 나오는 건데,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경쟁 악화가 이제 매출에서도 좀 타격을 주면서 사실상 이 CNT 도전제가 아니고서는 투자할 매력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이 CNT 도전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 CNT 도전제를 통해서 이 기업이 어떠한 향방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건데, 일단 CNT 도전제, 지금부터는 CNT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CNT 같은 경우는 이 나노 신소재만 할 수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조금 더 분석해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CNT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자동차의 배터리죠. 자동차의 배터리는 양극재와 음극재로 나뉘는데 이 음극재에 들어가는 CNT는 나노 신소재가 세계 최초이고 세계 유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양극재에 들어가는 CNT 같은 경우는 LG 화학도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양산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급증을 했고 앞으로도 이 CNT를 공격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매출을 증가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죠. 그만큼 이 CNT 자체가 사실 배터리에서는 완전히 신소재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양극재에서도 양극재를 예를 들어 드리면 이 CNT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첨가를 했을 때 이 이용도가 10% 이상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 양극재에 쓰이는 원재료들을 30%를 줄이더라도 이 효율성을 10% 이상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음극재에서 쓰이는 CNT 같은 경우는 안정성까지 어, 완전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기 때문에 사실 안 쓸 이유는 없어요. 물론 이 CNT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다. 예, 흑연이라던가 아니면 구리, 일반의 도전제에 비해서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CNT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죠. CNT가 사실상 이 배터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비싸봤자 이 배터리 원가에서 증가하는 액수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다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탄소 나노 튜브, 이 CNT 같은 경우는 얇은 탄소 방막이 돌돌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전깃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깃줄 안에 구리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열을 전도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도시킴으로써 이 전기 에너지를 여기로 이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구리선이죠. 이 구리선 역할을 CNT가 이제 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다이아몬드라던가 혹은 기존의 철강, 구리에 비해서 100배 이상의 전기와 열 전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CNT입니다. 따라서 지금 배터리 업종에 일하고 계신 분들은 이 CNT를 꿈의 신소재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앞으로의 향방은 저는 확실하다고는 보고 있어요. 다만 이 시장의 규모라던가 혹은 나노 신소재 외에 LG화학이 양극재에서의 CNT를 성공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는 동진세미케미 또 CNT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 악화에 대한 문제점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나노 신소재 외에는 양극재와 음극재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CNT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저는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CNT 도전제를 양극재에 이제 적용을 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도전제였죠. 카본 블랙보다 사용량을 무려 5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더라도 사용할 가치가 충분히 이제 있다라는 거죠. 특히 사용량을 20%대로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명 감소라던가 혹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줌으로써 결국에는 이 배터리 업종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특히 이 음극재 같은 경우도 이미 기존의 도전제, 뭐 흑연이라던가 구리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10배 이상의 이제 에너지 용량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을 이제 주입을 시킬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는 기존의 흑연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에너지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효율성이라던가 혹은 성능 아니면 충전 시간을 극도로 짧게 해주는 등 이런 갖가지의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 부피가 팽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전할 때마다 부피가 팽창되면서 결국에는 폭발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이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일인데 이 CNT를 이용했을 때 이러한 물질, 그러니까 실리콘을 꽉 잡아줌으로써 이런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CNT가 나노 신소재 측에서도 내년부터는 양산할 수 있게끔 이제 공장에 대한 증설을 완료하고 있는 것은 맞고 중국에서도 설비를 더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이제 포르쉐 타이칸, 이제 타이칸 전기차에서만 이 음극재 CNT 조전제를 섞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나노 신소재 측에서도 양산을 성공하게 될 경우에 양산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꽤나 다양하게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존의 도전제보다 이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부피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선 있죠, 이 선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연결되어서 이 전기 에너지가 여기서 여기로 간다고 쳤을 때 이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 전도율이 상대가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보다 조금 더 적은 양을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에너지 효율성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단단하고 얇은 물체이기 때문에 이 응급기에서 쓰이는 이런 실리콘의 팽창 문제를 잡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 추가로 이 효율성에 대해서도 기존의 도전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분석은 그리고 주목은 좀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탄소나노 튜브, 그러니까 CNT에 대한 증설을 함에 있어서 부채를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형국이지만 그 전까지 무차입 경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이 자본 대비해서 15%가량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역시 투자자로서 조금은 좀 유의해야 될 뭐 전환사채 발행이라던가 혹은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는 예상보다는 작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전 세계 1등 배터리 회사죠. 이제 뭐 LG 화학에서도 이제 CNT를 공격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뭐 북경 자동차라던가 이런 자동차에서도 CNT를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이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제 포르쉐 이후에도 이제 하나 둘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본격적으로 CNT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저는 내년부터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쪽에 대한 시장도 꽤나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이 UAM, 그리고 로봇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이 UAM, 로봇의 공통점은 이 강력한 모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UAM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이 양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고 분석도 여러 번 해드렸다시피 이 모터가 강력하게 있어야지만 수직으로 그렇게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건데 뭐 이동 속도도 130km 이상 날아갈 수가 있는 건데 이 모터의 힘을 구리로 이용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구리를 통해서 전도
에너지를 전도시킬 때보다 이 CNT를 이용했을 때 모터의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너지의 밀도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 건데 이 힘이 중요한 것들 뭐 예를 들어 자동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UAM이라던가 뭐 로봇 이쪽에서도 이 탄소 나노 튜브가 앞으로는 굉장히 가지각색으로 쓰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투자자들은 이 배터리에서만 탄소 나노 튜브가 쓰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주가를 띄워놓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매출액이 나오지 않자 다시금 조정을 보인 건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CNT 같은 경우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갖가지 모터가 들어가는 뭐 UAM 그리고 로봇 아니면 기계 이쪽에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저는 지금도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미 뭐 코로나가 전이라고 해도 2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상승했다가 다시금 3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라인 때 결국 3만 2천 원 라인 때부터 18,000원 라인 때까지가 저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꽤나 괜찮은 라인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32,000원 라인 때부터 18,000원 라인 때 이때까지가 여기까지가 지지 라인이 굉장히 확고하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흔들리더라도 이 사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라인대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박스권이 엄청나죠. 지금 이게 월봉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2020년도까지 10년 동안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던 이 주가가 이번에 CNT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번에 급증을 했고 거래량도 사상 최대치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터졌죠.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1파동이 완성이 된 것이고 2파동 이후에 3파동으로 갈지 말지에 대한 그런 흐름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인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지언정 이 기업에 대한 그런 향방은 저는 결국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CNT에 대한 소요량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꽤나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탄소 나노 튜브, 이제 CNT 도전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